이름만 들어도 막 설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단순히 살만 빼는 게 아니라 뭐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까지 낮춰준다고 하니까요. 거의 현대의학의 혁명처럼 들리기도 하죠. 맞아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펼쳐놓고 보니까 이 화려한 무대 뒤편이 생각보다 훨씬 어둡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먹는 위고비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100% 사기 제품들, 또 SNS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는 불법 유통 문제, 그리고 전문가들이 잘못 쓰는 독약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부작용까지.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열풍의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가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나침반 삼아 그 실체를 파헤쳐 보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어디까지가 희망이고 어디부터가 위험인지, 좋습니다. 그 경계선을 명확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시점에 이 주제를 다루게 됐네요.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바꿀 만큼 강력할 때 그 그림자 역시 짙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네. 특히 이번 비만 치료제들은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서요. 가짜뉴스, 불법 시장, 그리고 이제 누가 이 혜택을 누릴 것인가 하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아, 불평등 문제까지요? 네. 오늘 대화를 통해서 이 현상을 둘러싼 여러 겹의 진실들을 하나씩 벗겨내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중심을 잡는데 도움이 될 만한 핵심들을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도대체 이 약들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세상이 들썩이는지부터 시작해보죠. 보내주신 자료 중에 닥터 프렌즈 채널에 우창윤 내분진내과 전문의 영상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운자로나 위고비는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단언하더라고요. 네, 효과는 분명하죠. 이전에도 비만 치료제는 있었잖아요. 이번 약들은 뭐가 그렇게 다른 건가요? 핵심은요. 이게 체중 감량이라는 목표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아, 넘어섰다. 네. 이제 생명 연장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이전 약들이 주로 식욕 억제나 지방 흡수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약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하는 거죠. 생명 연장이요? 네. 자료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이 약들을 투여했을 때 그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주요 심혈관 질환들이요. 맞습니다. 그런 질환 발생률하고 그로 인한 사망률이 약 20%나 감소했습니다. 20%요? 아니,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 아닌가요? 특정 질병도 아니고 전체 사망률에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비만과 관련된 사망을 수십만 명 예방할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거죠. 와, 이 약들이 GLP-1 수용체 작용제라는 계열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네요. 아, 네. 어렵게 들리지만 원리는 비교적 간단해요. 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GLP-1이라는 호르몬이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든요. 아, 우리 몸에서요? 네. 이 호르몬이 뇌로 가서 이제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고 위장 운동을 늦춰서 포만감이 오래가게 만들죠. 이 약은 바로 그 호르몬과 거의 똑같이 작용하는 겁니다. 아, 인위적으로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식사량을 줄여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 몸의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로 굶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덜 먹고 싶게 만드는 거네요. 네, 그래서 효과가 강력하고 비교적 자연스러운 거죠. 물론 그렇다고 아무나 처방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준이 있겠죠, 당연히. 네, 국내 허가 기준을 보면 체질량 지수, BMI가 30 이상인 비만 환자가 첫 번째 대상입니다. 30 이상. 혹은 BMI가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같은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런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치료가 목적인 전문의 약품이라는 걸 명확히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약이 주사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사 맞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먹는 약을 찾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심리적 장벽이 있죠. 그런데 우창현 전문의가 영상에서 정말 단호하게 말했죠. 현재 국내에서 먹는 위고비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는 제품은 100% 사기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100%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제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어드릴게요. 네네. 알약 형태의 위고비, 그러니까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는 미국에서는 2026년 1월에 정식 출시가 확정됐어요. 아, 미국에서는 나오는군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다시 말해서 2024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합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약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약을 팔고 있다는 거군요. 그럼 지금 온라인에서 팔리는 먹는 위고비들은 도대체 정체가 뭔가요? 보내주신 기사 자료들을 보면 그 수법이 아주 교묘해요. 어떤 식이죠?
위고 55, 마우노오처럼 실제 의약품이라 아주 흡사한 이름을 붙여서 그냥 일반 식품을 파는 겁니다. 식품을요? 네. 성분을 보면 대부분 뭐 차전자피나 L-카르니틴 같은 건강기능식품 원료고요. 심지어는 그냥 과일이나 채소 농축액인 경우도 있습니다. 허. 그런데 광고는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하죠. 인플루언서들을 동원해서 한 달 만에 7kg 감량 성공, 초강력 시국 억제제, 부작용 전혀 없음 이런 허위 과대 광고 후기를 마구잡이로 퍼뜨리는 겁니다. 와. 자료에 나온 숫자를 보니 이게 그냥 몇몇 업체의 문제가 아니더군요. 이런 부당 광고가 지난 5년간은 3,749건이나 적발됐고 심지어 한 업체는 그냥 과일, 채소 가공품을 팔아서 25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요? 맞습니다. 이건 거의 기업형 사기 범죄 수준인데요. 그렇습니다. 소비자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거죠. 우창윤 전문의도 지적했지만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성분 조합으로 기적의 약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효과도 없는데. 효과가 없는 건 물론이고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도 불분명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인 거죠. 안전을 위해 주사를 피하려다가 훨씬 더 위험하고 정체불명의 제품에 돈과 건강을 모두 버리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먹는 위고비가 100% 사기라는 건 이제 명확해졌네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설령 어렵게 진짜 약을 구했다고 해도 안심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대한비만학회에서는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더군요. 진짜 약도 잘못 쓰면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약들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지속적인 관찰, 즉 모니터링이 필요한 전문의 의약품이거든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변비 같은 위장관 문제들이에요? 그 정도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드물지만 담낭염, 급성 췌장염, 장폐쇄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폐세요. 네. 말 그대로 장이 막혀서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급성 췌장염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잠시만요. 듣기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런데 우창현 전문의가 경고한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약을 쓰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탈수가 와서 신장이 망가지고 심하면 실명까지 할 수 있다고요. 네, 그 부분이 이 약의 오남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단순히 살 빼는 약으로 생각하고 접근했다가는 정말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약은 우리 몸에 엄청난 대사 변화를 일으켜요. 식욕이 줄어드는 건 그 변화의 일부일 뿐이죠. 문제는 식욕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갈증을 못 느낀다고요? 네, 그래서 평소처럼 물을 마시면 몸은 이미 탈수 상태에 빠져들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 기능이 망가지는 거죠. 그럼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와... 당뇨뼈 환자의 경우엔 이런 혈당 변화와 탈수가 겹치면서 눈의 망막혈관에 심각한 손상을 줘서 실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경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거군요. 그냥 약만 툭 처방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 미국과 우리나라 상황이 이 부분에서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약을 처방할 때 약만 주는 게 아니라 생활 중재 프로그램을 반드시 함께 제공하도록 권고합니다. 생활 중재 프로그램이요? 네. 예를 들면 식사량이 줄 때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 단백질을 얼마나 어떻게 챙겨 먹어야 하는지, 구역감이 심할 때 대처하는 방법, 탈수를 막기 위한 수분 섭취 가이드라인, 이런 아주 구체적인 교육을 의사나 영양사가 제공하죠.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국내에서는 안타깝게도 이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왜 그런 건가요? 단순히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서인가요? 아니면 비만을 질병이라기보다 미용 문제로 보는 문화적인 영향도 있는 걸까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아직 국내에 약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스템이 미비한 측면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만을 의지의 문제나 미용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이 의료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의사의 처방과 교육 없이 SNS를 통해 불법으로 약을 구하거나
한 병을 여러 명에 나눠 맞는 나눠 맞기 같은 위험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요. 네. 이런 필수적인 의료 관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겁니다. 부작용이 생겨도 어디에 물어볼 것도 없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면 정부나 관련 기관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다각도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불법 판매 사이트 10건을 적발해서 수사 의뢰했고요. 네. 관세청과 협력해서 위고비를 통관 차단 목록에 올려 해외 직구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10건이요? 아까 부당 광고가 5년간 3,700건이 넘게 적발됐다고 했는데 10건 수사 의뢰는 솔직히 좀 역부족처럼 들리는데요. 네,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빙산의 일각을 건드린 수준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온라인상의 모든 불법 거래를 단속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보여주죠.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책도 마련 중입니다. 위고 55처럼 식품의 의약품 이름을 교묘하게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 그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된 AI 딥페이크 기술로 의사나 전문가 영상을 조작해서 가짜 광고를 만드는 행위 있잖아요. 네, 저도 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24시간 내에 신속 차단하는 강력한 대응 방침도 내놓았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 치료제 처방도 원칙적으로 제한되었고요. 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함께 보내주신 학술지 자료를 보니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더군요. 바로 건강 불평등 문제입니다. 아, 그 논문 보셨군요. 네, 위고비 오남용과 건강 불평등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이 약의 열풍이 오히려 건강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맞습니다. 그 논문이 이 사안의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약들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약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암 시장까지 형성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정작 치료가 꼭 필요한 비만 환자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은 약에 접근할 기회 자체가 박탈됩니다. 아, 반면 부유층은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미용 목적으로 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될 수 있다는 경고군요. 바로 그겁니다.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 보건당국이 비만을 질병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에만 맡겨두는 현실을 비판해요. 그 결과가 지금의 오남용과 불법 시장, 그리고 불평등 심화라는 거죠. 그럼 대안은 뭔가요? 그러면서 일본의 사례를 제시하는데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하는데요? 일본은 아무 의사나 위고비를 처방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비만 치료 관련 교육을 정식으로 이수한 전문의에게만 처방 자격을 주고요. 와, 그건 굉장히 강력한 통제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처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줍니다. 의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보험 적용을 통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미용 목적의 무분별한 처방은 막고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보험 혜택을 줘서 접근성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입니다. 논문의 결론도 같습니다. 비만을 개인의 의지나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만성질환으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야 지금의 혼란을 바로 잡고 이 혁신적인 치료제를 더 안전하고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 보니 하나의 약을 둘러싸고 정말 여러 겹의 문제들이 얽혀 있네요. 위고비 같은 새로운 치료제는 분명 비만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인 도구이지만 네, 분명 그렇죠. 잘못 사용하면 독약이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양날의 검이라는 게 명확해집니다. 특히 먹는 위고비는 100% 사기라는 점, 그리고 진짜 약이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과 철저한 관리 감독하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은 오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다이어트 약이 나왔다는 유행으로 볼 사안이 아니에요. 소비자의 안전, 의료 시스템의 역할, 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건강 불평등이라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주는 복합적인 과제입니다. 네, 약의 놀라운 효과에만 열광하기보다 이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하면 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사회적 질문을 함께 던지고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게요. 오늘 대화 중에 AI 딥페이크 기술이 가짜 의사 광고를 만드는 데 악용된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어졌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기술은 언제나 양면성을 가지니까요. 만약 이 인공지능 기술을 좋은 방향으로 쓴다면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지적된 환자 맞춤형 교육을 AI가 대신해 줄 수는 없을까요? 약을 처방받은 모든 환자에게 그 사람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춰 개인별 식단과 운동법, 수분 섭취량,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의 대처법까지 꼼꼼하게 안내하고 관리해주는 AI 의료 도우미가 있다면 어떨까요? 아, 좋은 생각이네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 기술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